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 한주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법 기본 이론 과정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토법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국토법에서 토지에 대한 계획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1주차에서는 국토법이라는 법률의 총칙, 용어하고 첫 번째 계획, 광역도시계획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용도, 지역 이런 것들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기본자 붙는 것은 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자, 법정계획이라고 그랬죠. 국토법 18조. 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 장기계획. 이 장기계획 구체적으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거 명문으로 없어요. 그냥 장기 발전 방향, 장기계획. 그리고 종합계획 다 들어간다.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등등 총망라해갖고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한 번 수립하면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계획입니다. 과정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과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몇 년? 5년. 타당성 검토. 5글자 5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고요. 장기 발전 방향 정책만 제시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효과는 없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저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지역의 특성부터 봅니다. 지역의 특성, 산과 강 이런 지역의 특성에서 공간구조가 획정이 되면 공간구조별로 생활권을 설정,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은 생활권만 잡아놓는 거고, 이 생활권을 용도 지역이나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 기준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니까 오직 누구만 수립하는 거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특광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단위로 의무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립 의무의 예외라는 게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무의 예외. 자, 우리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또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도 얼마? 10만 명 이하.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 또는 군. 대표적으로 어디다?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같은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와 붙어있지 않은 인구도 10만 명 이하. 그리고 관할구역의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으로 장기발전 방향이 모두 제시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아니면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자, 수립할 때 절차. 이게 뭐 행정행위의 일반 절차입니다. 일단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갖고 필수적으로 조사부터 하는데, 자, 기초조사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토재 두 개를 포함해갖고 조사합니다. 다만 5년 내, 근래 5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우리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싹 듣고요. 그래서 이 공청회하고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준용. 똑같다. 다만 기본계획에서는 조사에 토재 두 개가 포함된다. 이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특광시군 의회, 지방의회 의견도 다 들어가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특광시장 원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자, 이 중에서 시장하고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이 없다. 이게 또 특징.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아요. 그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자치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우리 특별시, 광역시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냥 확정. 국토부 장관에게 가서 승인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다시 송부해갖고 시장운수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연락.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똑같은 절차. 다만 우리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승인이 없어요. 승인이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할 때 뭐까지 다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미리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 심의까지 미리 다 해서 수립했으면 바로 공고하고 연락. 그래서 이 절차 승인을 받을 때는 협의심의를 승인권자가, 승인이 없을 때는 협의심의까지도 수립권자가 한다. 그 절차의 변형 그거만 살짝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 파트에서 숫자 나오면 다 30일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의회 의견 제시 30일,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30일 내 의견 제시, 수립권자가 공고 열람 기간 30일 이상. 그런데 공청회만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관련해서만 14일. 그래서 이게 도시군기본계획 끝. 자, 이 정도 공부해도 도시군기본계획 물어봤다. 웬만한 거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자, 얘가 토지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했고요. 별표 3개짜리. 하여튼 우리 국토법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도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장. 자, 우리 두 글자로 집행.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속력, 규제를 가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입니다. 우리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상위계획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종의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개. 용, 기, 도, 지, 입. 용용, 기, 도, 지, 입.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 용도구역 하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5개를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용도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다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 그래서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우리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지역, 지구, 구역.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빠짐없이 다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그 다음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게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다 토지의 쓰임새를 계획으로 정해주는데 저는 지역, 지구, 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땅의 지정. 그러면 이제 효과.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써라. 행위제한. 이 토지용을 직접적으로 규제. 그래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가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기반설이 47개. 그럼 이 47개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럼 이 47개 중에서 뭐를 설치할 거냐? 하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한 개는 도시군계획 시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 그거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한 개를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게 각각의 사업들인데 공통점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3개 사업을 합쳐갖고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합쳐갖고 도시군계획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항상 일부.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 쉽게 얘기하면 동네,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무슨 동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이런 그 관할구역의 일부 동네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것도 다 결정. 또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결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일단 본질은 용도구역에
하나다. 용도구역인데 얘는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건축규제를 최소, 충수제한 이거 다 풀어가지고 각종의 인센티브와의 도시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이고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됐든 다 도시군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 계획. 그래서 용용, 기, 도, 지, 입 이 6개가 각각입니다. 각각이 다 도시군관리 계획. 각각 용도지역을 정하는 게 도시군관리 계획, 기반소를 설치하는 게 도시군관리 계획. 그래서 이 6개를 묶어갖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것만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해서 승인이 아니고 입안에서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입안에서 결정. 그래서 입안, 결정. 그럼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입안. 자, 항상 권한자가 핵심. 그럼 입안권자, 원칙은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원수가 관할구역에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안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다. 그런데 저는 특광시군을 넘어서 전국토를 놓고 국책사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군에 걸치는 광역사업 관련해서는 도지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책사업, 시도에 걸치는 사업. 도지사는 광역사업, 시군에 걸치는 사업. 이런 때에는 그냥 한 방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다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광시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자, 여자들이 입안권자, 우리 입안권자 국가와 지자체 합쳐갖고 행정청.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자, 우리 같은 이제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주민은 입안할 수 없고 입안해주세요. 입안권자에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한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요구할 때 제비. 그래서 비행정청 주민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없고 입안해달라고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제한이라는 게 비행정청도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 차원에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이다라고 했고요. 이 제한할 수 있는데 일단 제한할 수 있는 사항 4개만.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일정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딱 요 4개만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 기, 지, 구, 입. 기, 지, 구, 입. 딱 4개. 요것만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함부로 제한 못하게 떼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제한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래서 기반시설 요거 제한하려면 대상지역의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제한할 때는 다 얼마의 동의 받으면 된다? 3분의 2. 그런데 기반시설 얘만 5분의 4. 그래서 이게 또 그대로 그냥 한 문제 기출.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받아갖고 제한. 그럼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한한 것을 입안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반영 여부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원칙은 45일.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그래서 최장 75일 내 입안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반영 여부도 통보. 그리고 입안권자는 제한자하고 협의해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든 일부든 제한자에게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한을 하든 입안권자가 입안하든, 자, 입안할 때 절차 일단 역시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합니다. 항상 조사 필수적으로. 자, 이것도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해서 조사 필수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부터 경미하면은 절차 다 생략할 수가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경미한 사항일 때는 바로 입안, 바로 결정,
집행할 수 있게끔 경미하면 절차 다 생략할 수 있고요.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은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는 또 3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 토, 재 3개를 또 포함해갖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재 이거는 기본 계획하고 같다. 몇 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는 없다. 5년 내에 쓰면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는 환토재 이거를 또 포함해야 되는데 근데 요 기초조사 등 요 기초조사만 기초조사하고 환토재 요것만 또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이거나 개발이 끝나고 나대지가 없다. 이런 때는 이미 개발 다 끝난 곳이고 그러니까 기초조사, 환토재 이런 것들 생략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들어요. 여기서 주민의 의견은 공청회 그러면 안 돼요. 직접적인 방법. 입안하려는 내용을 2개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열람, 공고, 열람. 열람 기간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이런 서면을 제출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고요. 다음에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 청취는 기밀일 때, 국방상 안보상 기밀일 때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그런데 주민의 의견 직접 들었는데 지방의 의견 또 들어라. 이거는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2번의 용도 구역, 3번의 기반 시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과 시설, 이 기반시설은 광역시설까지 다 큰 거, 스케일이 큰 거라고 그랬죠. 돈 많이 들어가는 스케일이 큰 거, 이런 지역지구 구역과 시설에 관해서 입안할 때만 지방의 의견까지 듣습니다. 다만 역시 지방의 의견도 경미하면 다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원칙은 이제 조사하고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들어갔고 입안. 입안은 어디까지나 계획 안밖에 안 되니까 이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결정, 이제 사인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관보나 공보의 고시. 그럼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또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본다 그랬죠.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지형도면으로 고시,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발생. 그래서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은 결정권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자, 입안권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 결정권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자치권, 그래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지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 자, 요자들이 항상 원칙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입안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안권 따로, 결정권 따로. 그래서 각각 입안했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 각각 우리가 따져본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입안,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결정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입안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도지사 입안했을 때는 직접 결정.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결정권이 없어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다만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 그래서 우리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이런 대도시 시장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대도시에서 생기는 문제가 호화청사짓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결정권 없다 그랬는데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딱 한계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이유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인 거. 도지사가 그 넓은 도를 관할하는데 이런 지역적인 내용까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당연히 누가 결정? 국토부 장관. 그래서 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 사항 딱 3개 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거.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중 냈다. 땅이 아니고 뭐 된다? 똥 된다. 규제가 제일 센 거.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거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딱 요 세 개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 그 다음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바다에다 지정.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 하여튼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조건 다 해수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원칙 예외 결정권자들 살펴봤고요.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거쳐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입안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권자 결정.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앞에 중앙자 꼭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방.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 나머지는 지방. 협의하고 심의. 근데 협의하고 심의도 역시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상, 안보상, 기밀일 때 이때도 생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게 협의 심의하고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자, 아무튼 원칙은 이제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권자 결정. 결정한 것을 고시까지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결정한 것을 원칙적인 위반권자 특, 광, 시장, 군수. 원칙적인 위반권자인 특광자원수에게 송부. 그럼 송부받은 특광자원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우리한테 열람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열람시켜주는 것은 특광자원 군수, 원칙적인 위반권자. 근데 여기서 열람기간은 무제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효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열람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고 다시 송부해서 특광자원수가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열람.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지형도면으로 작성해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그래서 이 지형도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지도에다 표시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절차. 자,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입안한 자. 고시는 결정한 자. 입안한 자가 작성, 결정한 자가 고시. 그런데 우리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만 결정권이 없으니까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까지 받고요.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제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 근데 모든 우리 공법상의 규제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새로 하는 것부터만 규제, 장래효.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거슬러 갖고 규제에 효과를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은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다. 관계없이 즉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은 보. 그래서 착수만 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들은 용도구역 행위제한이 제일 센 거니까 결정 당시에 착수 갖고는 안 된다. 착수한 자가 3개월 내 신고까지 하고 계속할 수가 있다. 기득권 보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수 3개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착수한 자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다. 기득권 보호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도 한 번 입안해서 결정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지형도면으로 고시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6개 용, 기, 도, 지, 입 6가지를 입안해하고 결정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하는 절차가 입안에서 결정 지형도면으로 고시. 이 절차를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총론. 그럼 이하부터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강론이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1번 용도지역. 얘가 그냥 우리 제일 중요한 제도다.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 모든 토지규제 출발점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안 물어봤으니까 올해 35회 때 얘는 2문제입니다. 2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자, 지역자 붙으면은 전국의 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다 지정되는 게 용도지역. 용도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용도지역에서 용도는 생활권,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지정. 근데 생활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절대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전국의 토지에 하나의 생활권을 지정.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써라. 우리한테 규제. 이 행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3가지.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하세요. 건축 제한.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건축하세요.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특히 우리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건대.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면은 뭐가 줄어들고? 건축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 이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해서 대지에 건물 못 짓고 비워둬야 되는 땅, 공지를 확보. 그래서 건물의 과밀화 방지, 이런 공지 확보를 목적으로 건물의 건축 면적,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 일반에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연대. 그래서 용적률은 규제하게 되면은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총 면적을 연면적.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뭐가 떨어진다? 충수.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 건물의 입체 크기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 제한. 그래서 요 딱 3가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생활권에 맞는 건물을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축하도록. 그래서 얼마큼 건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딱 3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3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 법에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사용도 구적.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도, 관, 농자, 도관, 농자 4개로 구분해갖고 무조건 빠짐없이 다 지정이 됩니다. 자, 도시지역은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개발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 개발을 할 것. 그래서 주된 목적이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인데 녹지지역은 보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것.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묶어갖고 비도시. 비도시지역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개발, 비도시지역은 보전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시요 도시지역은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주, 산, 공, 녹 구분해갖고 지정. 그래서 주, 산, 공, 녹 요거를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은 주거생활권, 상업지역은 상업생활권, 공업지역은 공업생활권인데 녹지지역만큼은 녹지의 보전.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적, 완충적 용도지역.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냥 관리만 해주는 곳이다. 관리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 생, 개. 3가지로 구분하고요.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 보전관리죠. 그래서 보전관리적으로 정해서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 생산관리는 농림적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것. 그래서 생산관리적으로 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관리적, 그래서 중간적이고 임시적이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적, 절대농지, 그리고 보전산지, 절대적으로 보존할 산림. 그래서 농지와 임야로서 농림업, 농업, 임업업, 축산업, 농사짓기에서 보존할 땅. 그래서 논, 밭, 산. 우리 국토의 거의 50%가 농림지역이다.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을 보전. 수산자원의 보유육성, 자, 수, 해, 생, 상, 국, 수. 자, 7가지 절대 보존하기 위해서 지어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터치. 가장 보존 성격이 세다. 그 말은 규제가 제일 세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것. 2번째로 센 게 농림지역. 도시지역은 제일 규제가 약하다. 그래서 도시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서로 상급 붙여갖고 지어하는 게 아니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관리죠.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이 주, 산, 공, 녹. 관리지역이 보, 생, 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 사용도
구지역입니다. 이게 법률에 규정하는 용도지역인데, 자, 그런데 용도지역 중에서 우리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세분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2개, 일반 3개, 준주거 6가지로 세분. 그래서 전용주거는 다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그다음 일반 주거는 1, 2, 3종 다 목적은 편리한 거예요. 편리. 그래서 주택, 생활시설 다 밀집해 있어갖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얘는 1, 2, 3종 3개니까 저층, 4층이야. 중층, 중고층, 충수로 3번. 그 다음에 준주거는 준자 붙으면 다른 기능,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까지 있다. 그래서 주택가인데 상가도 밀집해갖고 상권 형성되는 주택가, 버스 정류장 뭐 이런데. 그리고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집 주변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소매시장, 도매시장.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일반 회사가 밀집.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 도심이나 부도심, 시내, 명동, 강남 이런 중심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똑같은 단어 반복이니까 순서, 근, 유, 일, 중, 순서. 그 다음 공업지역은 공업생활권인데요. 무슨 공장이냐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중공업, 전일준. 전용공업지역은 중화, 공해성 공, 특히 공해공장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온다. 그래서 집 짓고 살 수가 없다 그랬고요. 그다음 일반 공업지역은 공장이 큰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공해를 내뿜지 않는 일반 공장들, 뭐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중공업 지역은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경공업, 생필품 만드는 거, 수건 공장, 양말 공장, 인형에 눈깔 붙인다 그랬죠. 이런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까지 있으면 준공업. 그 다음에 녹지 지역만큼은 도시 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다. 녹지의 보존인데 개발 여부에 따라서 보전, 생산, 자연 녹지. 그래서 보존 녹지는 그냥 녹지의 보전, 도시적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산, 북한산 뭐 이런 것들 산. 그다음에 생산 녹지는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유보, 도시지역의 논밭, 생육, 생산 녹지가 개발을 유보. 자연 녹지는 녹지를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 제한적이지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존 녹지 개발 못하고요. 생산 녹지 유보고 자연 녹지 허용. 그래서 생육, 녹지적 3개. 그래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그래서 도시지역만 총 16개. 그러면 우리 비도시지역 보전, 생산, 계획관리. 자, 이 관리적 보생계하고 녹지적 보생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녹지가 보생자, 관리적은 보생계. 그러면 도시지역만 16번 용도지역까지 있고 17, 18, 19, 20, 21. 그래서 법령상 용도지역은 총 몇 개냐? 21개가 됩니다. 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전국토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도시군관리계 결정해갖고 지정이 됩니다. 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행위 제한하는데, 우리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거, 이 2가지 체계로 대통령령에서 싹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는 일체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다 건물의 크기 제한. 그래서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싹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도지역의 순서. 그래서 도시지역,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전, 일준, 전용 2개, 일반 3개, 준주거. 상업지역은 근유, 일중,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그리고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 보생계,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런 21개 용도지역의 순서가 잡혀야 우리 이제 건폐율 용적률 공식화해갖고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이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습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